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자, 오늘 좀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유한타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가증권 시장은 내리고 코스닥 시장은 많이 오르고 배당량을 감안하면 뭐 두 시장 모두 상승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장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입니까? 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배당량 관련해서 대형 지수 관련주들 좀 약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배당이 마무리된 섹터들 많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K텔레콤도 지금 현재 좀 약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GKL, 파라다이스 등 카지노 관련주들도 배당이 좀 원래 많은 종목들인데 오늘 좀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지주회사들 중에서는 뭐 두산, SK 정도 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SK CNC는 좀 강세 흐름 이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의 추가적인 하락으로 정유수 섹터들 좀 쉬어가는 모습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부각되는 종목들은 뭐 제일모직과 삼성 SDS 지수 편입 관련해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이 활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물인터넷 관련주들, 그 다음에 중국 국적주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가장 뭐 강한 섹터가 이제 뭐 결제 섹터들 일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좀 하락이 심했던 게임주 일부 좀 반등하는 흐름들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에서는 오늘 LED 섹터도 흐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지속됨에 따라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 유지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좀 반등이 좀 나오면서 살아나는 흐름 그런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정복 씨 좀 보도록 하죠. 먼저 대형주군에서는 이 삼성 SDS, 모처럼 그래도 강한 시세가 나옵니다. 2% 넘는 그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제일모직도 지금 삼성 SDS를 추격하면서 시가총액이 한 13위까지 올라섰네요. 지금 4% 넘는 상승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들 살펴주시죠. 네, 오늘 삼성 SDS 강한 반등이 있었습니다. 29만 6천 원까지 상승했다가 지금 소폭 밀려서 플러스 7천 원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200 특례 편입된다라는 소식에 강한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모직도 그 다음 차례가 올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 작용을 하면서 둘이 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삼성 SDS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동안 있었습니다만은 뭐 오늘 나온 레포트로는 뭐 어느 정도 시장의 예상치대로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레포트 나오면서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바닥권에서 삼성 SDS 바닥을 상당히 오랫동안 잡았죠. 한 일주일 반 이상 27, 8만 원대에서 움직이다가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일단 지수 편입되면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보신다라면 삼성 SDS는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좀 보유하실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저점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도 일정 부분 29만 원 이하권까지 조정이 나온다라면은 분할 편입으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FTSE하고 MSCI 내년 초까지 편입되는 부분 감안한다라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흐름도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뭐 삼성 SDS 같은 흐름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13만 5천 원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보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테마주들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호가 높이는 그 종목군들이 전자결제 쪽이네요. 지금 한국사이버결제가 한 4%대, KG모빌리언스, KG이니시스 역시 고가 높이면서 한 4% 넘게 오르고 있고 다날도 한 2% 상승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쪽은 어떻게 볼까요? 내년에도 핀테크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서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결제 쪽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최근에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KG 이니시스가 상승세를 좀 주도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직전 고점대 부근이 뭐 18,500원에서 한 19,000원 정도 사이에 좀 저항대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최근에 추세로 놓고 본다라면은 시간이 문제일 뿐 가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한국사이버결제도 역시 주춤거리다가 다시 치고 나가면서 전 고점 부근에 얼마 남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시장에서 계속 앞으로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지난번에 한국사이버결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이 한국사이버결제를 가지고 있는 NHN엔터도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핀테크 관련해서 놓고 본다면 결제주 섹터들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NHN엔터 같은 경우 수급적으로도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견인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게임이라고 보기보다는 앞으로의 그런
파이낸셜 테크, 그런 핀테크와 관련되어 있는 산업에서도 꾸준히 긍정적인 모습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개별전 종목 보죠. 지금 반도체 종목인 이오테크닉스 주가가 한 10% 급등세가 나오는데 올해 수익률이 대단한 그 종목이에요. 지금도 장대 양봉을 좀 뽑아내고 있는데요. 이 종목 추가적으로 랠리 더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진짜 이오테크닉스 대단합니다. 이오테크닉스 저도 몇 년 전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가격대가 2, 3만 원대였었는데 지금 12만 3천 원입니다.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장비 섹터에서 지금 가장 크게 시장을 리딩하는 선도주로서의 역할을 강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직전 고점에 12만 원 돌파된 상태입니다. 일단 지난번에 조정을 받으면서 9만 5천 원까지 하락했었는데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왔죠. 일단 보유하신 분들은 좀 유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신규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조금 조정을 기다려 보셔야 되겠는데 일단 12만 원권 아래선에 내려오는 걸 좀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만 이 종목 한 11만 원을 강한 지지대로 설정을 해놓고 단기 대응하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겠는데요. 일단 추격 매수하기에는 주가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은 뭐 조정을 노려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슈팅부터 시작해서 이격이 또 벌어지는 시점에서는 일정 부분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또 이격이 좁혀지는 시점에 재매수하는 전략을 쓰시면서 트레이딩 매매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만 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유지하는 게 좋겠지만 지금 직전 고점 때 다시 돌파하면서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은 좀 염두에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하락하는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유가가 또 내렸어요. 2%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정유 섹터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이 한 2%가량 밀리네요. 자,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네, 오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정유주들, 화학주들 뭐 그닥 좋은 모습 아닙니다. 특히 정유주 유가 하락에 또 영향을 받고 있고요. 화학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내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한테 불리하겠죠. 정유회사, 화학회사가 역시 관련되겠죠. 철강회사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련주들 약세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유주와 화학주, 철강주들한테는 상당히 좀 좋지 못한 연말과 연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모든 부분을 좀 탈피할 수 있는 길은 실적에서 보여주는 길밖에 없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유가의 방향성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면에서 안 좋은 뉴스만 계속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관망하는 자세도 중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면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차트로만 놓고 본다라면 8만 5천 원대 지지력만 확인된다라면 다시 한번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가격적인 기회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GS 같은 경우도 4만 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점 기술적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시총 상위주들 일제히 마이너스권인데 현대차와 삼성전자 이 종목은 좀 배당락 효과라고 좀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배당락과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매물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점보다는 조금 더 빠지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기는 한데요. 지수 자체가 지금 힘이 없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현대차 좀 약한 모습인데요. 오히려 이 종목들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긍정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 17만 원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가격적인 메리트 돋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뭐 내년에는 좀 환율로 일정 부분 좀 상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상황만 놓고 본다라면은 긍정적인 트레이딩 바이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희 차장과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